진짜 가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반팔 입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많이 추워졌는데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자신들이 입으려고 기다리던 옷을 꺼내 입기 시작하죠. 지금이 패션적으로 옷 입기 가장 좋은 시즌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시즌에는 유독 이 제품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교차가 심할 때 입기 편하고 가벼우면서 따뜻한 바로 가디건입니다. 디자인도 종류도 많은 가디건은 생각보다 역사도 긴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래를 모르는 다른 옷들과 달리 꽤나 확실한 유래를 가지고 있는 옷이기도 하죠. 바로 한 사람에 의해 탄생한 옷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매우 논란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어째서 이 카디건이 논란이 많던 남자와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전쟁 영웅의 이름에서 우등생의 유니폼으로 카디건입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이 옷의 정식 명칭은 카디건입니다. 격음 키역, 티귿이 평음 기역, 디귿으로 바뀐 텀블링이 한국에 들어와서 덤블링으로 불리는 것과 같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카디건은 카디건 스웨터를 줄임말인데 부르기 쉽게 그냥 카디건이라고 부르고 있죠. 과거 보온을 위해 손으로 만들어진 스웨터는 대부분 풀오버 형태로, 즉 우리가 보는 니트 유리 형태 앞이 열리지 않는 하나의 상의로 입었었습니다. 이 스웨터가 한 남자의 손을 거쳐 지금의 카디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카디건 백작 7세 영국군 소장 제임스 토마스 브루데닐입니다. 네, 카디건은 한 백작의 가문 이름입니다. 카디건 백작 가문의 7번째 귀족이었던 그는 어릴 때부터 육군 장교로 복무하고 싶어 했고 영국군 기병 연대에 들어갑니다. 당시 영국군에는 장교 위임장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데 이 시스템으로 6년 만에 중위에서 중령으로 진급했고 중령이 된 지 2년 뒤에 연대 지휘관을 구입합니다. 중위에서 중령으로 이후 지휘관을 산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약 35,000파운드 정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영국 인플레이션 기준 현재 환율 가치로는 약 410만 파운드, 하나로는 약 72억이라는 수치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위키피디아 수치로 계산해봤는데 단위가 다르죠? 이 정도는 돼야 영국에서 귀족하는 건가? 그는 부하를 때려 해임이 되어도 돈으로 다시 복귀했고 부대 이동할 때 지급되는 군함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개인용 호화 요트를 가져와서 움직이는 등 돈과 가문의 힘으로 여러 기행을 펼치며 꽤나 많은 논란이 되었다는데 병사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큰 장점 또한 존재했습니다. 바로 매우 비싼 군용품들을 샀다는 것이죠. 당시 영국군 장교들의 복장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영국 장교들의 옷엔 규정이 없었고 장교가 스스로 자신의 옷을 구입했어야 했는데요. 카디건 백작 같은 귀족들이 장교를 단 이후 자신들의 부를 뽐내기 위해 여러가지 튀는 디자인들로 옷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디건 백작은 그 중에서도 매우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카디건 백작은 자기의 옷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비로 소속 병사들의 모든 물품을 최고급으로 맞춰줬고 이때 쓴 비용이 매년 약 10억 이상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디건 백작 소속의 병사는 식량과 물자가 부족할 일이 없었죠. 1854년 카디건 백작은 소장으로 진급한 뒤 크림 전쟁에서 자신의 기마병들과 전투에 참전하는데 이 전투가 바로 발라클라바 전투입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영국 군인이 쓰던 방한용품을 사용했던 지역 이름을 따 발라클라바라고 부르고 있다고 해요. 카디건 백작은 발라클라바 전투에서 경비병 여단의 돌격 및 지휘를 이끌었고 이 사실이 영국에 퍼져 카디건 백작은 용감한 장군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전쟁에서 복귀한 카디건 백작을 많은 사람들이 스타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러한 여파로 후에 사령관이 되고 여러 훈장을 받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받고 상인들은 그의 그림과 그의 이야기가 적힌 연대기를 판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잘 팔리던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카디건 백작이 매일 입던 옷이었습니다. 카디건 백작은 요트, 승마, 사격 등을 하며 사교계를 즐겼었는데 이때 카디건 백작은 항상 신기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앞이 열려있고 단추가 달린 스웨터였죠. 카디건 백작은 자신의 코트자락이 벽난로에서 우연히 탄 것을 보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웨터를 직접 만들었고 전투가 벌어지면 언제나 군복으로 빠르게 입기 위해 단추를 달았다라고 사교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상을 당한 병사들을 위해 쉽게 입고 벗기 편한 보온 의류를 개발했다는 설도 존재하죠. 결국 다 카디건 백작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 어느 게 진짜 정답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활동적인 여가를 즐기며 편하게 입고 벗기 좋은 이 옷은 간편하다는 장점과 카디건 백작의 애장템으로 알려졌고 이를 놓치지 않는 상인들은 카디건 백작의 스웨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붙은 이름이 바로 카디건 백작이 입는 그 스웨터였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디건으로 부르는 옷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쟁 영웅이 입던 옷, 즉 연예인이 입던 옷으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대중들에게 알려진 카디건 백작의 용감함은 전부 과장된 이야기와 거짓들 뿐이고 카디건 백작은 칭송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크림 전쟁의 발라클라바 전투는 영국군이 대패했고 영국군의 손꼽히는 무능한 전투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돈으로 진급한 카디건 백작처럼 군사 전문성이 없던 지휘관들의 무능함으로 기병대 병력의 약 70%가 죽거나 다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 이후 카디건 백작은 전장에서 모습을 감추고 곧 건강을 이유로 영국으로 귀국하는데, 이때 군중에게 환영을 받은 카디건 백작은 상처 하나 없는 모습이었죠. 훗날 전쟁을 끝나고 돌아온 병사들이 카디건 백작은 자신들을 사지로 내몰아 죽게 했으며 자신은 도망쳐서 상처 하나 없이 귀국했다 폭로했지만, 돈과 명성이 충분한 카디건 백작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무능한 장군으로 기록되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은 카디건을 장군이 아닌 옷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죠. 이때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카디건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었는데, 남성복의 영감을 받아 여성복으로 디자인을 했던 코코 샤넬이 1930년대 여성복에 카디건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남녀노소 모두가 입는 옷으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50년대에는 미국 대학 캠퍼스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미국 대학에서는 특정 성과를 낸 학생들에게 학교의 이니셜로 제작된 글자를 지급했었는데, 학생들이 이 글자를 스웨터나 카디건에 달기 시작했고, 이 레터맨 시스템이 유행을 하기 시작해 이니셜이 달린 가벼운 카디건을 입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프레피룩과 스포츠웨어에 들어가는 레터링 디자인들도 전부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나왔던 카디건이라서 그런지 사기꾼이었던 전쟁 영웅의 이름을 딴 군복은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포츠웨어로도 사용되었고, 런웨이에 올라간 고급스러운 옷으로도 대학에서 흔하게 보이는 아이비 스타일로도 활용되었죠. 여러 이미지가 떠오르는 만큼 여러 색상과 디자인을 보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카디건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카디건 하면 너바나의 커튼 코베인이 생각나는데, 진짜 이건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어나더 오피스와 건지 울룬스의 카디건을 고민했었는데, 스파 브랜드에서도 카디건이 잘 나오고 당연히 로고가 박힌 제품들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옷들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환절기 의류는 좋은 걸 한두 개 구입해서 잘 관리하며 오래 입는 게 진정한 가성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잘 입고 계신 혹은 고민 중인 카디건이 있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